어제 선관위 결정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게시를 허용하겠다. 이게 판단을 번복한 건데요. 단순한 정치 구호다. 약간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낙선 목적이라고 봤었는데 왜 이렇게 번복을 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 실력 있는 심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거죠. 예. 그 선거에 대해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거기서 된다 안 된다를 구분지어주고 있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고 사전 선거운동이라 그러면은 선거운동을 사전에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세세한 내용이나 이거는 다 선관위의 판단에 맡겨져 있거든요. 네. 근데 판단을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심지어는 정현욱 의원이 이 네. 현수막을 걸어도 됩니까라고 그 하급 이제 선관위 이제 지역 선관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모르겠다 그래서 중앙 선관위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해석과에서 이건 사전 선거 운동에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4일 정도 걸려 가지고 불어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이렇게 하루 만에 뒤집는다? 이걸 그럼 앞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누가 믿을 수 있나요? 그게 뭐 단순히 한번 문의해본 이게 아니라 구두로도 통보를 받고 뭐 서면으로도 답변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최종 결정을 내린 게 최종 불어다 이런 그렇죠. 건데 그렇죠. 어제 갑자기 오후에 회의하면서 바뀌었고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와중에 담당 직원의 섣부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마치 뭐 선관위 전체 입장이 아니라 일부 개인 직원의 약간 성급한 판단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어요. 거기는 그럼 담당자가 아무런 권한이나 권위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러게요. 실력도 없는 거네요. 네. 그런 사람을 그 상태로 통보가 됐는데.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업무는 이 정도 선에서 결정해서 내보내라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전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선관위원장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의 업무는 그 정도에서 처리하게끔 자기들끼리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 자체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어제 한 번의 일이 아니라 현수막 게시 문구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좀 여러 차례 있었죠. 여러 번 예. 있었죠. 저도 그 어떤 행동들이 반복되면은 그 궤적에 의해 가지고 능력 부족을 네. 알 수 있고 그게 그 능력 부족이라는 게 의도된 편향성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무능, 내로남불, 위선 이런 단어 자체를 못 쓰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예.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그 단어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게 사람의 입에 완전 재갈을 물리는 거잖아요. 아, 무능한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왜 못해요? 근데 네. 그게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대요.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는 편향성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건데 어제 하루 만에 그거를 논란이 되자마자 번복하고서 실무자가 뭐 섣부른 판단을 했다? 섣부른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밖으로 내보낼 정도로 선관위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더 실망스러웠고 앞으로 저 기관이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들었고 네. 표현의 자유라는 건 굉장히 넓게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 뭐 상표권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밥 뭐 천국 이렇게 뭐 이제 흔히 쓰는 단어를 조합한 거는 독점적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초코파이 이거 누구나 쓰잖아요 지금. 그쵸. 그건 독점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네. 것처럼 무능, 위선, 내로남불 왜 못 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는 건 굉장히 열려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안 되는지는 뭐가 안 되는 거냐?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게 정현욱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서 공격할 때 내란 공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찍었어요. 정현욱 예.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네. 근데 내란이라는 거는 지금 뭐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 네.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는 된대요. 네. 정치구호로서 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니까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굉장히 훨씬 점잖거든요. 근데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스스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열려 있는 표현인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법조인으로서도 제가 어제 아침부터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납득하기 네. 어렵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그날로 반복되는 거 보고 더 실망했어요. 이거 기준도 없는 거예요, 이 기관이.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을 좀 염두에 둔 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논란인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선거 운동이다. 이게 어제 이종근 평론가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이 같은 논리라면 조기 대선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라면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정현욱 의원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라고 한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한 거는 선관위 자체로 봤을 때도 누구 뭐 국민의힘 그런 초선 의원들은 대선 후보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니까 뭐 이렇게 또 판단한 것처럼 비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현욱에 대해서는 이게 왜 허용되냐 그럴 때 선관위에서 이랬대요. 다음 총선이 많이 남았지 않냐. 근데 다음 대선도 지금 공식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남았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전제가 성립하려면 일단 탄핵이 빨리 인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다. 민주당의 후보는 경선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확정 판결이 안 나서 후보 자격을 유지할 것이다. 한 4가지 5가지의 전제를 선관위에서 자기가 그냥 두드려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되겠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더 문제 있지 않나요? 예. 4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되는 거였네요. 그래야 그렇죠. 이 사람의 낙선 목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어차피 형사처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에서도 드루킹을 통한 댓글 조작 사건이 한 꼭지가 있었고 그리고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면서 후보를 매수하려는 게 한 꼭지가 있어서 2가지였는데 댓글 조작은 계속 유죄였고 그 후보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음 선거에 그 사람이 후보로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매수하려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거 사실관계 인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후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매수라는 거를 굉장히 좁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무죄로 2심에서 바뀌었었는데 지금 선거가 특정이 됐나요? 후보가 특정이 됐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는 또 갑자기 확 넓혀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러면 심판자로서의 능력도 의심스럽고 의도도 의심스럽다. 심판이 경기 들어가가지고 어떤 선수한테는 니네는 손도 써. 이쪽에 가서 니는 왼발로만 차. 이러면 이게 경기가 되나요? 정현욱 의원이 한 것도 정확히 자기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다라고 비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맞대응 성격으로. 그러면은 항상 우리 표현의 자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 그러거든요. 열린 공간에서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서 반박을 하고 재반박하고 이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 맞구나. 토론도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의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갑자기 심판자랍시고 등장해가지고 너는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 누구한테 사실상 승리를 안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뒤집고. 예. 지금 또 시기가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의 어떤 문의에만 불어한 게 또 논란인 것 같은데 일단 선관위에서 내란 공범,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허용을 해서 이미 다 게시가 된 상태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까 구정용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법적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이 계엄 사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뭐 딱히 의원들이 직접 개입은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예훼손으로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구체적인 문구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성 문구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 구호로 굉장히 넓게 허용한다라는 것도 의아하고 선관위가 그러면은 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을 꿰뚫어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희망사항이 있는 건가요? 근데 자기 업무 영역도 아닌 헌재와 법원의 결정에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전제를 아까 한 4단계 정도를 끼워 맞출 정도인데 선관위 본인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참 오지랖 넓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